아시다시피 사이토트로포브레스트가 점점점 증식을 하면서 이 시시저트로포브레스트의 근간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사이토트로포브레스트하고 에피브레스트 사이에 빈 공간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양막 공간, 암니오틱 캐버티가 어느 정도 지금 유리가 돼서 나오게 되죠. 아직까지 이 공간은 브레스트 시스틱 캐버티가 되겠어요. 그 천장은 원래 하이포브레스트로 덮고 있는 부위가 되겠고, 결국에는 신시저트로포브레스트가 점점 더 파고듦으로써 이 브레스토시스트 자체를 점점 둘러싸려고 하는 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완전히 자궁 내막 안으로 거의 들어와 가는 시점을 볼 수가 있죠. 자궁 내막 안에는 엄마의 혈관이 근접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일경 됐을 때는 신시저트로포브레스트 내에 빈 공간이 라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 공간이 자리 잡게 되겠고, 처음에 양막 공간, 암니오틱 캐버티가 있던 곳이 결국엔 위쪽으로는 사이토트로포브레스트, 아래쪽으로는 에피브레스트가 덮고 있던 것이 일부 에피브레스트의 일부가 사이토트로포브레스트 밑으로 이행을 해갖고 완전히 에피브레스트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양막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 9일경 되겠고, 9일쯤 되면 완전히 이제 브레스트 시스트가 자궁 내막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요 부위에 일부 딱정만 남게 되는 들어가는 흔적만 남게 됩니다. 물론 자궁 내막 안에서 봤을 때는 뭔가가 구조물이 들어가고 자궁 내막 한쪽 면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모양으로 보이게 되죠. 자, 하루가 더 지나게 되면은 하이포브레스트의 일부의 세포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브레스트 시스틱 캐버티를 완전히 감싸는 시점이 됩니다. 물론 이 시점이 됐을 때는 엄마의 혈관하고 아기의 빈 시시저트로포브레스트의 빈 라쿠나하고 연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루에서 이틀이 더 지나게 되면은 무엇이 조금 더 체계화되게 되겠고, 결국엔 시시저트로포브레스트가 완전히 둘러싸게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이퍼브레스트의 일부가 이렇게 막을 형상을 둘러싸게 되면은 이 공간을 더 이상 브레스토시스틱 캐버티라고 부르지 않고 요크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난항 공간으로 부르게 되는데, 난항 공간이 한 번 더 전체적인 변화를 거치게 돼가지고 이것을 원시 난항 공간이라고 해서 프리머티브 요크색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 계기가 뭐냐면은 하이퍼브레스트의 세포의 일부가 이행해가지고 사이토트로포브레스트의 안쪽 면을 덮게 되는, 이제는 프리머티브 요크색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막하고 사이토트로포브레스트 사이에 세포가 일부 늘어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세포, 그러니까 배아 외 바깥 중배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해가 하게 될 건데 이것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2일 정도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세포 외, 배아 외 바깥 중배역의 일부 빈 공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력이 점점 커지게 돼요. 빈 공간이. 결국에는 암니오틱 캐버티가 있고 에피브레스트랑 하이포브레스트가 있고, 요 사이는 우리가 프리머티브 요크색이 되겠고요. 자, 중배역 내에 이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빈 공간 세력이 점점 커진과 동시에 프리머티브 요크색이 체제 변화를 거쳐갖고 짤록하게 많은 이 공간을 뜯어내버리고 일부만이 양막 공간 바로 밑으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생기셨던 이 공간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코리오닉 캐버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막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배아 자체는 이렇게 완성이 된 양막 공간을 우리가 양성된 난항 공간, 양막 공간이 아니라 완성된 난항 공간이라 해서 데퍼니티브 요크색, 그냥 단순하게 요크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를.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지금 한쪽 방향으로 배아나 양막 공간, 위쪽으로는 양막 공간, 아래쪽으로는 난항 공간을 포함하는 두 개의 배아판이 한쪽 방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어디에요? 코리오닉 캐버티 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현상을 하고 있는 것이 2주 말경에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일쯤 됐을 때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시기로 해가지고 한쪽 면만 나중에 해반이 될 신시쇼트로퍼블레스트, 하이퍼블레스트 사이에 여기에 목 부분을 우리가 커넥팅 스톡이라고 얘기해요. 커넥팅 스톡은 점점점 발달해갖고 나중에 임신 중기로 봤을 때는 이것이 탯줄, 제대가 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아기가 형성이 되면 아기랑 해반이랑의 어떤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초기 상태의 커넥팅 스톡이 되겠습니다. 자, 배아판 자체는 2000판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에피브레스트, 아래쪽으로는 하이퍼브레스트가 있겠고 그 윗공간은 암니오틱 캐버티, 아랫공간은 요크색이 되겠습니다. 요크색 캐버티 또는 요크색이 되겠죠.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하이퍼블레스트의 일부는 머리가 될 부분에는 ABE라는 세포들이 도요를 해갖고 여기가 머리가 될 부분입니다라고 거수를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2주 말기에 보면은 이 부분을 양막 공간을 이렇게 뜯어내갖고 보면 이 부분이 어찌됐든 나중에 머리가 될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이 꼬리가 될 부분인데 위쪽은 에피브레스트, 아래쪽은 하이퍼블레스트가 있겠고 그 윗공간은 암니오틱 캐버티, 아랫공간은 요크색 캐버티가 되죠. 그래서 봤을 때 자, 어쨌든가 여기는 머리가 될 부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14일경에 보면 꼬리 부분부터, 그러니까 꼬리가 될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찐빵에 보면 손가락으로 쭉 하면 골이 생기죠. 그렇듯이 끝부분부터 이렇게 쭉 빈 골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가 프리머티브 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프리머티브 스틱은 발생 3주차의 가장 특징적인 소견 중에 하나인데 14일에 벌써 프리머티브 스틱이 생기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프리머티브 스틱을 3주 갖고 다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14일경에 프리머티브 스틱이 이 꼬리 부분부터 생겨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다시 돌아가고 발생 6일, 7일로 봤을 때 블레스토시스트 자체는 이너셀메스하고 아우터셀메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빈 공간은 우리가 블레스토시스틱 캐버티 또는 블레스토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로포블레스트는 가장 바깥쪽은 신시저트로포블레스트, 그 내면은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로 불리게 되겠고 엠브리오 블레스트는 아우터셀메스는 엠브리오 블레스트로 불리게 되는데 윗판은 에피블레스트, 아랫판은 하이퍼블레스트가 돼요. 요 에피블레스트, 하이퍼블레스트, 이거 해반은 신시저트로포블레스트,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에 가까운 길이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 위주를 리커브 2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에피블레스트와 하이퍼블레스트를 두 개의 판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를 바이라미널 점 리스크가 있는 여기에서 보면 에피블레스트 아무것도 아니고 에피블레스트, 하이퍼블레스트만이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듭니다. 당연히 신시저트로포블레스트와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는 곡 중에서 아기가 크기 위한 어떤 수단을 제공하는 캐리어로서의 역할을 맡을 뿐이죠. 자, 그래서 초기 상태에 2주 초기 상태에는 트로포블레스트의 발육하고 우리가 프리머티브 요크색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데퍼니티브 요크색이 되는데 이 프리머티브 요크색 여러분들
인터넷 서치를 하든가 교과서를 보든가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게 됩니다. 프리머티브 요크색은 프라이머리 요크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프라이머리 엄빌리컬 비시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엑소실로믹 캐버티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다 같은 용어인데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프리머티브 요크색으로 판정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피블래스트가 이렇게 사이토트로포블래스트 밑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갖고 암니오틱 캐버티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둘러싸는 에피블래스트가 이동을 해갖고 사이토트로포블래스트를 밑을 덮게 되는 세포를 또 우리가 엠니오블래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엠니오블래스트는 에피블래스트의 일부다, 양막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일부다라고 여러분들이 단정을 정의를 해놓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엠니오틱 캐버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2000판 에피블래스트하고 하이퍼블래스트가 형성되어 있고 암니오틱 캐버티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일부 세포가 하이퍼블래스트의 일부 세포가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행을 해가지고 브레스트 시스틱 캐버티를 덮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프리모티브 요크색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엔 프리모티브 요크색이 그 세력이 약해지는 계기가 요 멤브레인하고 사이토트로포블래스트 사이에 중비협성 세포가 그 세력을 넓힘으로써 거기에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고 프리모티브 요크색은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한쪽으로 쏠림이 형성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코리오닉 캐버티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메조돔 성분이 이 코리오닉 캐버티에 의해 가지고 사이토트로포블래스트를 덮는 메조돔이 되어가고 그리고 우리 배아 그 양막 공간하고 데퍼니티브 요크색을 포함한 점 디스크를 덮는 메조돔하고 두 개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은 그 두 개를 각각 다른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얘를 그러니까 엠브리오를 덮고 있는 이 메조돔을 우리가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프랭클링 메조돔이라고 내장 중개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이토트로포블래스트를 덮고 있는 이 중개엽을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소매틱 메조돔 체성 중개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소매틱 메조돔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사이토트로포블래스트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음으로써 태반 밑바닥을 달리는 세포. 결국엔 여기서 굉장히 많은 혈관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물론 배아의 혈관은 아니고 이 태반에 공열을 하는 혈관을 혈액을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이 배아를 둘러싸는 중배엽은 결국에는 배아가 팽창을 하면서 내외 중배엽을 만나면서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이 세포가 스프랭클링 메조돔이 되거든요. 얘들하고 결국에는 배아에 있는 세포의 일부하고 같이 협동작용으로 심장도 만들고 심장하고 연결된 태아 내의 혈관 조직이 결국에는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스프랭클링 메조돔에서 비롯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태아가 될 혈관이랑 그 일부는 스프랭클링 메조돔에서 비롯되지만은 결국에 이 커넥팅 수동 나중에 제재가 될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소매틱 메조돔에 형성되어 있는 태반하고 연결하려는 혈관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배아랑 태반이랑 연결하는 서큘레이션이 완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조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만 이해가 하고 조금 더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8일차가 됐을 때 신시초트로포블래스트는 엔도메트리움 속으로 점점 파고들게 되겠고요. 결국에는 초기의 신시초트로포블래스트는 자궁 내막에 있는
폭신폭신한 세포, 그거를 탈락막 세포라고 합니다. 데시듀얼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시듀얼 셀하고 합쳐지면서 일부 세포는 세포 사멸 과정을 거치고 서로 동기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세포, 어떻게 보면 유전자도 많이 다른 세포들이 그냥 맞닿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동기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변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8일쯤 됐을 때 결국에는 사이토트로포브레스트가 계속해서 신시토트로포브레스트로 변환을 해서 밀어주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신시토트로포브레스트는 세포막 자체가 서로 없어져서 여러 세포가 변환을 해서 같이 합체를 하는 소위 말하는 신시샤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시기에는 하이포블래스트랑 에피블래스트만 있는 과정이 되겠고 그 위쪽으로는 암니오틱 캐버티, 아래쪽으로는 프리모티브 요크세 캐버티가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니오블래스트는 여기서 비롯된 양막을 만들기 위한 에피블래스트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궁 내막은 굉장히 몰캉몰캉한 구조를 띠는 혈관도 많고 자궁 분비샘도 많고 또 데시듀얼 셀이 그 바탕지를 이루는 굉장히 혈액이 충만한, 혈관이 충만한 부위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혈관이 이 안쪽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신시쇼트로포블레스트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을 라쿠나라고 얘기한다. 라쿠나는 결국에는 이 부위에 굉장히 엄마의 혈관, 아까 얘기했던 스파이럴 아테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침투성이 좋은 소동맥이 신시쇼트로포블레스트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혈관 내경을 노출시키면서 엄마의 혈액이 이 라쿠나 속에 꽉 차게 되겠죠. 무의미하긴 하지만은 지금 플라센타에서 어떤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라센타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시기가 지나면은 엄마의 혈액이 여기 채우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9일쯤 됐을 때는 점점점 브레스트 시스트 자체가 안쪽으로 파고들게 되겠고, 그래서 이 라쿠나는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이포브레스트 셀의 일부가 이동을 하면서 사이토트로포브레스트 밑바닥을 이렇게 덮는 얇은 막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호이절스 멤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엑소실로믹 멤브레인인데 엑소실로믹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프리모티브 요크색하고 같은 용어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따가지고 엑소실로믹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우리는 호이절스 멤브레인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호이절스 멤브레인이 결국에는 브레스토시스틱 캐버티를 안쪽을 바깥쪽을 덮게 되면은 이제는 이것을 브레스토시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프리모티브 요크색으로 부르게 돼요. 그리고 9일경에는 이렇게 자궁 내막이 안으로 완전히 브레스토시스트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이제 딱가리만 남기고 딱정만 남기고 이제 덮여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자, 프리모티브 요크색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는데 결국에는 프리모티브 요크색이 결국엔 프라이머리 우리 점셀 있죠? 프리모디알 점셀의 원료가 된다. 결국에는 이것이 일부의 하이포블래스트가 이행이 되면서 여기에 바닥 이 벽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이포블래스트에서 유래된 일부의 세포가 프리모디얼 점셀의 원료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 프리모티브 요크색 안에는 뭐가 차이져 있지 않고 수용성 물질로만 차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11, 12일 정도 됐을 때는 브레스토시스트가 완전히 이제 엔도메트리움 안으로 파묻히게 되겠고요. 표면은 상피세포로 거의 덮여지게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안쪽에 브레스토시스트가 있기 때문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라쿠나는 점점 많아지게 되겠고요. 라쿠나랑 결국에는 엄마의 혈관 조직입니다. 어느 정도
맞닿는 시점이 이때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엄마의 혈액이라 혈관이라 플라센타랑 무의미하긴 하지만은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게 그래서 유테러 플라센타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발생 2주 말경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포이저스 멤브레인 위쪽으로 메조덤 성분이 점점 증식하면서요. 결국에는 그 증식된 것을 통해 갖고 바깥쪽으로는 엑스트라 엠브리온이 소매틱 메조덤, 그리고 안쪽으로는 엑스트라 엠브리온 스프랭클링 메조덤이 되고 그 사이 공간이 점점점 그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코리온이 캐버티를 형성을 하게 된다. 또 배합하는 우리가 바이람면 2층판으로서의 성장이 되게 되는데 그 크기는 굉장히 작죠. 그 길이가 0.1에서 0.2mm 정도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2층판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보통 11일에서 12일 정도쯤 되면 충분한 양의 HCG가 신시초트로포블레스트에 만들어져가지고 결국은 엄마의 시누소이드랑 나쿠나랑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시초트로포블레스트에서 HCG가 분비돼갖고 엄마의 혈관 속으로 유리가 되겠죠. 그러면 캐치를 해가지고 프로게스테론을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명령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포이저스 멤브레인 사이에 메조덤 성분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는데 여기가 부피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안쪽 면, 바깥쪽 면은 각각 소매틱 메조덤, 스프랭클링 메조덤, 소매틱 메조덤이라고 얘기했고 그 메조덤에 빈 공간이 뻐끔뻐끔 나타나게 되겠고 이것이 세력이 커지면서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두 가지 층의 메조덤 층이 형성이 되고 그 빈 공간은 우리가 코리오닉 캐버티라고 얘기하죠. 이런 현상으로 한쪽으로는 배합판 자체가 대롱대롱 커넥팅 수톡에 매달려 있는 그런 구조를 띄게 되겠고요. 이 커넥팅 수톡은 결국에는 방향이 지정되어 있죠. 신시초트로포블레스트가 착상이 되었고 활발하게 발달되어져 있는 부위의 커넥팅 스톡이 같은 쪽을 향하고 있게 되겠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위쪽으로는 애미니오틱 캐버티, 아래쪽은 아직까지 프리머티브 또는 프라이머리 요크색이 있는 상황에서 위쪽으로는 에피블레스트, 하이퍼블레스트의 2층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지만 코리오닉 캐버티가 있고 이 브레스토시스트를 덮는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스프랭클링 메조덤하고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 쪽으로는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소매틱 메조덤이 덮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의 배아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키가 큰 에피블레스트랑 하이퍼블레스트 그리고 프리모티브 요크스의 바깥쪽으로 아직까지 한 공간으로 합체되지 않았지만은 코리오닉 캐버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얇지만은 여기에는 스프랭클링 메조덤, 바깥쪽은 소매틱 메조덤, 그 위쪽은 당연히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가 위를 덮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완전히 이제 착상된 부위에 플러그가 생긴 한 9일, 12차 정도의 착상된 자궁 내막의 안쪽 내면이 되겠고요. 자, 13일차쯤 됐을 때 결국에는 데퍼니티브 요크색, 프리머티브 요크색에서 데퍼니티브 요크색이 완성되는 과정이 일부 하이퍼블라스트에서 이행된 세포가 다시 포이저스 멤브레인 쪽으로 덮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위가 아주 제한된 부위로만 공간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일부 남겨진 부위는 뜯겨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뜯겨져 나간 부위를 우리가 엑소스로믹 시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완성된 요크색이라 암니오틱 캐버티를 포함하는 바이러미널 점 디스크 한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부위는 코리오닉 캐버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나중에
혈관 발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임신 중기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코리오닉 플레이트라고 불리고, 그래서 코리오닉 플레이트의 원료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엑스트라 템포럴리 소매틱 메조돔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 하이퍼블라스트 유해 세포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됨으로써 일부 많은 부분에 프리모티브 요구색이 뜯겨져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시스트로서 작용하다 이거마저 퇴행이 돼서 없어지게 되면 완전하게 큰 공간에 코리오닉 캐버티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바깥 부위는 소매틱 메조돔, 안 부위, 그러니까 배아를 둘러싸는 부위는 스프랭클링 메조돔이 되겠습니다. 13일 정도 되면 완전하게 이제 자궁 내막이 완전히 상피로 덮여지게 되겠고요. 이 시점이 되면은 완전 이게 자궁 상피가 막혀지면서 일부 이 라쿠나 내에 엄마의 피로 엄청나게 많이 채워져 있죠. 그러면서 여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면서 라쿠나에 있던 일부 엄마의 세포가 흘러나옵니다. 자, 이 시점은 수정 13일째입니다. 그러면 수정이 되고 13일째라는 것은 배란이 되고 한 14일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소량의 혈액이 유출돼가지고 질부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생리적인 출혈이 시작을 분명히가 보이는 있는 계기가 많은 여성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학생들이 잘 알겠지만 생리 현상이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오고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량의 출혈이지만 뭐가 계획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임신이 되었음에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케이스가 이제 13일 경우에 블리딩이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 얘기했던 아까 데퍼니티브 요구색이 만들어지면서 시스트가 형성된 것은 완전히 이제 없어지면서 완전하게 코리오닉 캐버티가 한 개의 공간으로 형성이 되고 결국에 이 예아가 되겠죠. 우리가 엠브리오 8주 전은 우리가 엠브리오라고 그러고요. 물론 블래스토시스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8주 이전은 엠브리오라고 그러고 9주부터는 태아 피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엠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넥팅 스톡에 의해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시스토트로포블레스하고 사이토트로포블레스가 결국은 시스토트로포블레스는 자궁 내막으로 파고 들어가고 엄마의 혈관이랑 라쿠나랑 연결되고 엄마의 혈관에서 유리된 혈액이 라쿠나를 꽉 채우는 그런 형상을 띠게 되는데 일부 사이토트로포블레스가 원주 기둥같이 시스토트로포블레스를 이렇게 파고 올라갑니다. 파고 올라가고 그 밑바닥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핑크색 부분, 살색 부분은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소매틱 메조돔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얘가 올라가면서 소매틱 메조돔이 속줄부를 형성하면서 같이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발생 2주기에는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커팅을 해가 보면은 바깥쪽은 시스토트로포블레스, 안쪽은 사이토트로포블레스 모양이 보이겠지만 나중에 3주, 4주가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이 부분이 메조돔 성분이 안쪽으로 더 밀려 올라오게 돼요. 물론 원주 기둥 자체도 더 위로 확장이 돼서 올라가면서 메조돔 성분도 더 딸려서 올라가게 되겠죠. 앞서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조돔은 스프랭클리드든 소매틱이든 혈관 발생이 이루어지는 부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활발하게 혈관 발생이 이루어져요. 이 요부위에서 결국에 혈관 발생이 이루어지면서 이 바깥쪽은 뭡니까? 지금 라쿠나거든요. 라쿠나에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엄마의 혈액으로 꽉 차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나중에 아기의 혈관하고 연결될 혈관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없는 혈관이지만은 이 안쪽에 아기의 혈관하고 연결될 폐관하고 연결될 혈관이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시점이 되는데 지금은 2주 차이는 아니고요. 3, 4주차가 진행이 돼야 혈관 발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모양으로 봤을 때는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하고 신시토트로포블레스트하고 그 위쪽의 메저돔이 이 원주기 등 같은 콜룸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 우리가 두 개의 판을 볼 수가 있고요. 코리오닉 캐버티랑 완전히 완성된 성숙한 오크색이랑 이쪽으로는 암니오틱 캐버티랑 그리고 커넥팅 스톡이 잘 분간이 되지는 않겠지만 커넥팅 스톡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이토트로포블레스하고 굉장히 많은 신시토트로포블레스 내에 라쿠나가 형성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이토트로포블레스가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가는 모양을 볼 수가 있고 또 흰멀건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엑스트라엠보리온이 소매틱 메조돔이 결국에는 사이토트로포블레스의 속질벌을 형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찰 가능합니다. 자, 14일에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하이퍼블라스트의 일부의 세포가 도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ABE라고 명령된 세포가 여기 하이퍼블라스트의 머리가 될 부분에 도열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세포들은 나중에 압착사판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이 압착사판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모태가 돼가지고 여기서 나중에 내외 중배엽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기준점으로 해갖고 모든 것이 중배엽이 될 세포, 중배엽 중에서 머리 부분의 발세포, 꼬리 부분의 발세포가 이 프리코달 플레이트가 기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부위 근처에 해가지고 우리가 구강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윗부분에 전내가 만들어질 부분이 프리코달 플레이트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형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볼까요? 1만 원만 후원해도 6만 원이 지원된다고요? 후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착상의 과정이 되겠어요.
소리가 안 나니까 좀 큰데 그죠? 어쨌든 제가 했던 내용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위크 오브 2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바깥 공간은 대부분 코리오닉 캐버티가 되겠고 완성된 요크색 우리 동영상에는 세컨더리 요크색인데 세컨더리 요크색이 데포니티브 요크색 그냥 요크색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양막 공간 엠니오틱 캐버티가 형성되고 위쪽으로는 에피블레스트 아래쪽은 하이퍼블레스트의 바이러미널 점 디스크가 완성되고 있고요. 당연히 머리가 될 부분에는 코달 플레이트를 형성할 세포가 머리 기준점을 만들어준다. 데이 14에는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프리머티브 스트링 꼬리 부분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는 시점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몸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만들어질 것은 결국엔 에피블레스트하고 하이퍼블레스트가 되겠어요. 에피블레스트에 있던 세포들이 과감하게 밑으로 떨어짐으로써 하이퍼블레스트는 사실은 내배엽이 될 세포, 그러니까 에피블레스트가 떨어진 내배엽이 될 세포로 치환이 되게 되거든요. 프리콜달 플레이트가 있는 일부 세포만 제외하고 그리고 중간에는 중배엽이 형성이 되고 남겨진 것은 외배엽이 형성이 되고 외배엽의 일부는 따로 독립이 되어서 말려 올라가면서 신경 외배엽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신경 각종의 신경세포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 되는데 그 빌미가 이 프리머티브 스트릭이 14일부터 생긴 프리머티브 스트릭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여기 이 꼴짜기를 통해 갖고 많은 에피블레스트 세포들이 증식이 되는 것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자기가 갈 방향은 다 정해져 있는 세포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가장 먼저 떨어진 세포를 우리가 노토콜달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프리콜달 플레이트 쪽으로 향해서 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 노토콜도 우리 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발달 당시에만 형성이 됐다가 일부만 남기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됐든 이 척삭이라는 노토콜달 프로세스의 이 포기 구성물이 형성이 됨으로써 우리 몸에 이 중심점을 잡아주게 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여기에 뼈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다 붙게 되는 것이 그 시점이 그러니까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3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압력 캐버티를 완성이 되는 것을 봤고요. 바이러미널 점디스크가 완성이 되고 세발 쪽에서도 두 가지 세포가 완성이 되게 되겠고 프리모티브 요크색이 결국엔 데포니티브 요크색이 되는 과정이고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조덤이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두 개의 벽으로 형성이 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빈 공간, 굉장히 기스가 좋은 빈 공간을 우리가 코리오닉 캐버티라고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